그 다음에 제 30장에 이제 신앙. 신앙을 종교적인 언어 그대로 가져왔어요. 페이스. 비욘이요. 그 신학 공부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비욘이 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언어를 참 많이 쓰고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뭐 신을 섬기는,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실 추구. 그러면 이게 뭐냐? 선택된 사실은 반드시 온다. 선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반드시 오죠. 그리고 그 정서적인 자극은 항상 오가 오는 거죠. 오가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면 내가 자극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대상이 있어야만 느끼는데 대상이 없이도 그 대상을 느껴야 돼. 어찌 보면은 환상 속에서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르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망상 속에서 대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은 그 환상의 대상을 현실 대상처럼 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부절자들이 느끼는 대상에 대한 환상은 정감은 없어요. 정감이 없어. 아주 냉소적인 감각 자료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환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그 환상을 하죠, 늘. 정신분열자들은. 응? 그러니까 감각 자료인 거지, 이렇게 정서적인 자료로 이제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거기 476쪽 보실까요? 밑에서 한 10줄 보시면은 우울적 자리에 들어선 환자의 경우에는 그는 대상의 부재 시에 대상을 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우울적 자리는 소위 좋은 쪽과 나쁜 쪽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편집 분열 자리에 있는 것은 슬퍼하지 않고 버려버리거나 증오하거나 투척해버리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우울적 자리죠. 괴롭죠. 이게.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소화시켰다는 거고, 또 나의 그 상실을 소화시킨 거거든요. 응? 그,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우울적 자리에 들어선 건데, 이런 경우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 대상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 이게 신앙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대부분 관계를 해치는 것은 소유의 욕망 때문에 관계를 해칩니다. 특히 남녀 관계는 소유해 버리려고 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 사랑의 대상은 소유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비참해지는 이유가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 즉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거죠. 내 눈앞에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엄마가 없어도 부엌에 계신다라고 아이가 잘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방에서.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만 안 보이면 난리를 치고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 바깥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못 견뎠지. 엄마 다리 붙잡고 막 부엌에서도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엄마랑 못 떨어져. 이것은 버림받아서도 오지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견뎌내지 못하는 건데 그 결핍은 뭐냐면은 감각적인 결핍이에요.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인 능력은 보이지 않은 것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응?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만나보는 것 같고 응?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네가 나한테 뭘 줬어? 뭘 해줬느냐? 돈을 줬어? 아니면 명예를 줬어? 지식을 줬어? 아니면 자격을 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감각적인 걸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을 때는 정서적인 관계가 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유의 욕망이 불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존경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자기 안에 존경 표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상만 가지고도 만족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자기 대상에 자기 표상, 어떤 자기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477쪽에서 이제 이제 인용했던 것을 보시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나 욕망 또는 감각과 관련이 없어요. 무엇을 믿는 거냐? 정서적 진실을 믿는 거예요. 정서적 진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는 진실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책상 감각적이에요? 정서적이에요? 감각적인데 이게 왜 감각적인가요? 감각적인데 한순간 정서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여기에 내 감정을 불어넣으면 정서적인 것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거 책상이네. 옆에 이게 부딪혔어. 책상이 괜히 나와가지고 재수없게 내가 걸렸네. 하고 아파. 감각적인 상태로 나와버려요. 근데 저 모서리가 도대체 뭘 의미하지? 야, 저기 왜 뻘떡 나와가지고 나를 내가 넘어졌을까? 야, 저 막 기어져 나와가지고 나를 툭 치는 놈이 아들내미한테 내가 아침에 혼을 냈더니 아들내미가 나를 한 대 떵 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라 못 치고 가는데 요게 툭 치는 게 마치 내 아들놈이 나를 툭 치는 것 같으네? 그러면 이게 알파 요소로 바뀌어. 베타 요소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감각 자료라고 그래서 모든 게 생물 무생물로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진실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정서적인 자료로 바뀌어요. 무생물이라도. 이 감각 자료도. 근데 기억이나 욕망은 정서를 제거한 채 감각적인 표상만 남아있는 거죠. 기억이나 욕망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나 욕망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사고와 갖는 관계는 선언적 지식이 지식과 갖는 관계와도 유사하다. 그래서 그 비유는 지식을 선언적 지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데알 세계, 원형의 세계. 그것은 플러스 체계가 아니라 오의 체계에 속한다. 그래서 비유이 말하는 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선언적 진리고 그 선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융이 말하는 셀프의 세계하고 너무 유사해요. 굉장히 비혼의 오는 존재론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47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479쪽. 비혼에게 있어서 뭐죠? 선택된 사실이 불가피하게 도래한다는 믿음이 신앙이다. 선택된 사실은 정서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선택된 사실은. 그래서 또 이 정서적인 사건은 나에게 진실이 도래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그죠? 왜? 정서를 통해서 진실이 전달되니까. 그것이 바로 반드시 나한테 온다. 그게 신앙이다.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나는, 여기 나는은 뭐 그로스탄이겠죠? 나는 선택된 사실이 오처럼 두 개의 위치를 가진다고 본다. 오도 두 개의 이제 그 양 날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반복해서 헤어집니다. 그것을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헤어짐과 재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해체와 통합으로 말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해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웅의 여정하고도 같아요. 나를 진정 만나려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해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연합하는 것은 이것은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체와 통합의 두 날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진실의 양 날개고 오의 양 날개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바꿔주니까 상당히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 31장 제로, 사물 없음의 발견. 이 제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 무, 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상태, 일종의 그 무의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죠. 소위 충만함이죠. 충만함의 무예요. 충만함, 가득 차 있는 비인데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담는 그릇의 하나의 그 비유인데, 이 그릇이 있는데 비어 있는데도 공허하지 않는 충만함이 있어요. 응? 비어 있는데 얼마든지 더 담을 수 있는데 안 담아도 그만이에요. 이 상태는 안 담아도 허전하지가 않아. 비어 있는데도 배불러.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이것은 기억과 욕망의 부재, 없는 상태죠. 기억하지도 않고 어떤 욕망에 매이지도 않아. 우리는 기억하고 욕망에 매일 때 허전해요. 결핍을 느껴. 부족함을 느껴.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난 왜 없지? 그죠? 어떤 상처를 기억할 때 아파. 그 기억 안 할 때는 안 아픈데, 이제 기억할 때 곧 아픔이 와버려. 그래서 이제 이 제로 상태에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빈 공간.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인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정서적인 사건이든 그 선택된 사실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분석가의 정서적인 역량에 해당이 된다. 꼭 분석가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그러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하려면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되겠어요? 레브리 상태를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상태에서 그 아기의 모든 것을 엄마가 수용하는 그런 경험. 그래야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만 아이가 넘겨주는 모든 온갖 좌절과 힘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가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 오를 성취하기보다는 오에 최대한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석가의 목표가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481쪽의 중간에 나와요. 분석가는 오 안에서의 경험을 위해서, 즉 오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를 이룬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루는 게 아니야. 응? 진리를 내 맘대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야. 그 진리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죠. 또 진리가 나한테 오기를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단지 오의 최대한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상태란 말이에요. 욕망과 기억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포화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로 용해될 수 있는 나의 그 얼음덩어리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녹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불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포화 상태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은 제로 상태, 즉 기억과 욕망의 부재 상태죠. 즉 제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분석가의 정서적인 역량은 그가 선택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인데 비워두는 역량. 대개 보면요, 자기의 욕망과 희망이 좌절됐을 때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내가 뭘 계획을 했는데 안 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막 믿었는데 사기쳐. 막 뒤통수 쳐. 그 막 돌아버리죠. 이때가 사실은 기억과 욕망이 가장 많을 때죠. 그래서 이 제로 상태를 견디어내는 것은 정말 힘들죠. 483쪽에 한 10줄을 보면은 환자는 제로 상태를 견뎌야만 하고, 그렇죠? 그 제로 상태로부터 제로 상태를 견디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제로 상태를 견딜 수 하는 돕는 엄마의 능력에 힘입어서 알파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제로 상태를 어떻게 견디어내느냐. 근데 그 제로 상태에서 밀려오는 감정이 뭘까요? 공허감, 그쵸? 또 좌절감, 또 혼돈,
참을 수 없음, 허무, 뭐 이런 느낌들이 밀려오겠죠. 그 공허 가면서 이것들을 다 겪어내야 돼요. 그 공허 상태에서 밀려오는 그 감정, 또 공포가 또 밀려, 불안, 공포, 허무, 좌절, 혼돈, 참을 수 없음, 상실,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이걸 하나하나 다 겪어내야 돼요. 그 시간을 두고. 그래야만 이제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이제 정신분석 이제 마지막에 492쪽에 한마디 해요. 492쪽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정신분석은 뭐죠? 피분석자를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서적 아픔, 열정, LHK에 따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가 출현하도록 허용하며 피분석자가 진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순간 자신을 초월하도록 자기 자신을 빨딱 넘어가는 경험, 이게 오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분석가로서 치료자로서 우리의 정서들과 환자들의 정서들을 꿈꿔야 한다. 정서를 꿈꾸기. 그것을 분석적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정서를 꿈꿔라. 이걸로 그 그로슈타인의 그 흑암의 빗줄기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